안녕하세요. 남산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양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양밥이란 무당이 행하는 주술로 귀신을 쫓거나 하는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좋은 방법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반대로 일부 무당들은 양밥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밥과 비방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연매. 연매란 어린 아이를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깊은 곳에 가둔 뒤 밥을 주지 않고 굶겨서 아이는 점차 말라가게 되는데, 아이에게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우 맛있고 중독되어 빠져들 만한 음식을 아주 조금씩만 먹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점차 배고픔에 괴로워하면서 음식을 극도로 원하게 되고 온몸이 점점 더 바싹 마르고 몸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후에도 음식을 소량만 계속 먹이다가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버틸 수 없을 만큼 끔찍할 정도로 마르게 되면 조금씩 먹이던 음식을 한 움큼 대나무통 안중앙에 넣어서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음식을 먹기 위해 사력을 다해서 대나무통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아이의 몸이 마르고 작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척 작은 대나무통 속에 억지로 온몸을 구겨 넣어서 끔찍한 몰골로 대나무통에 들어차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박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칼로 번개처럼 빠르게 아이를 찔러서 그 모습 그대로 안에 들어차서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좁은 통 속에 마른 아이가 끔찍한 몰골로 들어차 있는 연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통 속 안의 모습은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끔찍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하면서까지 연매를 만드는 이유는, 어린 귀신은 상당히 영험하여 앞날을 잘 보고 물건도 잘 찾으며 나아가 조상신급의 능력인 자손번영, 우병장수를 들어주는 힘과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힘도 있다라고 알려져 왔다 합니다. 평소에 무당이 신당에 모신 꽃병에 꽃에 머물러 있다가 무당이 점을 치면 신당 밖으로 나가 필요한 것을 알아내는데, 알아볼 사람의 집 굴뚝을 타고 들어가 살펴보면서 집안의 밥그릇과 숟가락 개수에서부터 조상들 중에 안 좋은 죽음이 있는가에 대한 집안 내력은 물론 앞으로의 기경화보까지 알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무당에게 빙의해 휘파람 같은 소리로 전복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흔히 무당들은 각각 신을 모시게 되는데, 장군이라든가 선왕당이라든가 각자의 신으로 그 영험을 발휘하게 되는데, 모시던 신이 떠나가던가 기운이 떨어져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일부 나쁜 무당들이 사형마로 부리는 것입니다. 연매는 어린 아이가 죽어갈 때 원한과 증오, 갈증이 극도로 증폭되어 있기에 죽을 때 그 정혼이 통 안에 서리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당도 방심하거나 약해지면 그 동저 귀신에게 해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자신을 강제로 사육한 무당을 해치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두 번째, 저주인형. 저주인형은 우리가 흔히 게임이다, 애니메이션, 웹툰에서 소재로 많이 봐왔기에 흔하게 알고 있는 저주술로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집어넣어서 만든 밀집 인형입니다. 보통 머리카락이나 손톱 등이 들어가는데, 원한을 가진 사람을 저주하는 용도로 만들며 인형의 위해를 가하면 상대방에게도 같은 재액이 내린다고 합니다. 일본의 공포 만화에서 심심찮게 나오는 저주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형이 바로 이 인형인데, 워낙 단순하고 직설적인 상징성 덕에 현대의 서브컬처물에도 꽤 등장하며, 이러한 인형에 대한 괴담이 현대적으로 변형된 것이 나홀로 숨바꼭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의 물건으로 구두교의 부두인형과 비슷한 형태의 물건으로 한국의 제용이 있습니다. 본래는 축시의 참배 혹은 입문식 같은 의식과 절차를 거쳐야 위해를 가할 수 있다지만, 의식과 절차는 대개 무시되는 분위기고 오히려 부두인형과 같은 효과를 보이는 저주용품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실제로 2022년 일본 지바현 마스 도시의 여러 신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얼굴 사진을 붙인 저주인형이 발견되었는데, 블라디미르 푸틴 1952년 10월 7일생, 70세, 말살 기원이라고 적힌 종이까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시기상 푸틴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5월부터 약 10개의 신사에서 같은 저주인형의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은 본인들도 전쟁이 멈추기를 기도 중이라 마음은 이해하나 신사의 신목에 몰래 인형을 못 박아서 구멍을 낸 것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설령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자신을 저주한다며 밤새 인형의 못을 박는다는 걸 알게 된다면 찝찝하고 불쾌해서 잠 못 이루겠네요. 그러니 장난이라도 하지 마세요. 세 번째, 고독. 고독이란 고대로부터 중국에 전해지는 생물을 사용한 저주의 일종 또는 그 저주로 만든 독 그 자체를 말합니다. 고독의 시작이 어떤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과거의 문헌 등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상당히 오래된 시대부터 존재하는 주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전해져 시간이 경과함과 더불어 그 저주의 효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고독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큰 항아리 안에 수많은 독충이나 독이 있는 동물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약 3-4개월 동안 땅에다가 묻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항아리를 꺼내보면 한 마리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한 마리를 증오하는 대상의 집터에 묻으면 그 집의 사람들은 서서히 미쳐버리거나 병에 걸려 죽어나가며, 고독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반대로
방법으로 재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옛날부터 실제로 자주 쓰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저주를 걸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자신에게도 돌아온다는 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밥 관련된 실제로 있었던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주인공 피해자 A씨의 집 앞에 1년간 매달 밤 12시마다 집 앞에 항상 누가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길래 어느 날은 호기심에 확인을 해봤더니 호리병 안에 휘갈겨 쓴 부적 비슷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길래 피해자 A씨는 순간 양밥이구나 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양밥을 하는 범인을 잡지 못한 채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보이며 힘들어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연사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A씨 또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살고 있던 집까지 이복 누나에게 빼앗길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후에도 호리병에 담긴 부적은 계속해서 집 앞에 버려져 있었고 참지 못한 피해자 A씨는 집에 CCTV를 설치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집 앞거리에 가해자 B씨가 집 앞으로 오더니 평소처럼 양밥을 두고 가려는 순간 CCTV 화면을 보고 있던 A씨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야하고 소리를 지르니 B씨는 놀라 도망치지만 결국 넘어져 잡힌 뒤 A씨에게 참교육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A씨가 설명글을 올리는데 B씨에게 왜 하필 우리에게 그런 거냐 물어보니 되돌아온 답은 어이없게도 자기 집에 계속 재수없는 일만 생겨 2달 뒤에 이사 가는데 나쁜 기운을 A씨 집에 두고 가려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안 그러실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